오히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범용형 전문가보다 특정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고객들은 더 신뢰하죠. 한 분야에서 트랙 레코드를 쌓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이면서 깊이 있는 고객군을 만들어주는 비결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사자 마케팅을 운영하는 스몰자이언츠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 자격사들이 콘텐츠 마케팅을 통해 개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 자격사들은 내가 자격증을 땄으니 사건이나 상담은 거의 다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초보 시절에는 어떤 사건이든 닥치는 대로 처리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여기기도 하죠. 이른바 범용성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범위를 너무 넓게 잡다 보면 결국 무수히 많은 경쟁자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컨대 변호사라면 대형 로펌의 거대한 자본력과 인력을 갖춘 팀과 경쟁해야 하고, 세무사라면 대형 회계법인의 마케팅 파워나 상주 인력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죠. 제가 집필한 변호사, 세무사 생존 전략에 따르면 진짜 경쟁력이 필요한 시점에 범용성만 앞세우면 오히려 자신만의 색깔을 잃게 되고, 이 전문가가 왜 특별하지에 대한 설득 포인트가 없어집니다. 요즘은 정보도 홍수처럼 넘쳐나고 관련 전문가 수 자체도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특정 분야나 시장을 파고드는 깊이 있는 노하우가 없다면 일반 소비자가 굳이 나를 찾아야 할 이유가 희미해지는 것이죠. 니치마켓은 쉽게 말해 아주 특정한 부분 시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전문 변호사, 상속세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세무사, 스타트업 법률 컨설팅에 특화된 변호사, 개인사업자 절세 컨설팅에 강점이 있는 세무사처럼 정확하게 영역을 좁혀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이 전략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체 불가능성이죠. 먼저 어떤 분야라면 그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고객에게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전문가는 이 문제에 정말 일가견이 있다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아닌 실력과 전문성으로 승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찾기 쉬운 브랜드 포지션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누가 잘한다더라 라는 소문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문가를 찾습니다. 이때 키워드가 구체적이고 한정돼 있을수록 인지도 향상 효과가 높아지죠. 예를 들어 부동산 상속 전문 세무사라는 정확한 문구로 블로그, 유튜브,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그 특정 분야를 원하는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내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니치로 파고드는 전략이 범용성을 지향하는 전문직보다 더 유리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수많은 경쟁자 중에서 자신만의 독특함을 어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로펌, 대형 회계법인처럼 다방면을 처리하는 조직과 맞붙는 것은 체급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땡땡 업종, 땡땡 상황에 특화된 솔루션을 가진 전문가라고 자처한다면 오히려 대형 조직이 커버하기 어려운 틈새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죠. 니치 마케팅으로 들어가는 3단계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생존 전략에서는 니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강점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막연히 이게 돈이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결정해서는 곤란합니다. 아래 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로 처리해본 사건, 프로젝트 중에 가장 자신있고 재미있었던 게 무엇인가? 특정 업종 또는 업계와 인간관계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노스쿨 재학 시절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된 법률 세미나를 많이 듣고 스타트업 운영에 관심이 많았다면 스타트업 법률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고민할 수도 있겠죠. 또 세무사라면 과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세무 문제를 도왔던 경험이 있다면 개인 사업자 절세 전문 세무사로 자리매김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실제 관심사와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꾸준한 콘텐츠 제작도 가능하고 전문성을 더 깊이 파고들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강점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 누가 내 고객이 될 것인가를 명확히 그려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장년층 상속증여를 고민하는 부동산 보유자들을 할 것인지, 업종이라면 예를 들어 IT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자, 제조업자 등등 여러 직군 중에 뭘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문제 상황으론 인사 노무 분쟁인지, 아니면 투자 유치인지, 이혼 및 재산 분할인지, 상속세 신고인지, 고객이 처한 상황이 구체적일수록 내가 제시할 솔루션도 구체적이 되죠. 이렇게 타깃을 세분화하면 이후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 제목도 훨씬 명확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법률 전문 변호사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거나 개인 사업자에게 유리한 절세 팁 3가지라는 시리즈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미리 생각하고 자신이 공략할 시장을 좁혀서 깊이 들어가면 대형 로펌, 회계법인이 커버하기 힘든 틈새를 성공적으로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행동입니다. 니치를 설정하고 나는 이 분야 전문가라고 선언만 한다고 해서 시장이 그냥 인정해주진 않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해결 사례, 노하우를 꾸준히 콘텐츠로 만들고 홍보해야 합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엔 사례 위주의 글과 Q&A, 짧은 칼럼 등이 있겠고 유튜브의 콘텐츠는 자주 묻는 질문 5가지와 같은 소개 영상, 실제 컨설팅 후기나 케이스 스터디를 올리면 되겠습니다. SNS를 통해 짧고 임팩트 있는 카드 뉴스 형식으로 핵심 팁만 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중요한 건 계속해서 이 사람이 해당 분야를 파고들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니치에 대한 콘텐츠가 하나둘 쌓이고 실제 의뢰인들의 후기가 늘어나면 누구도 이 분야라면 저 전문가는 독보적이야 라는 이미지를 부정하기가 어렵죠. 예시로 국내한 1인 로펌의 사례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펌은 처음에 가정법, 형사법, 기업법 등 다양한 사건을 골고루 다뤘지만 점차 특정 업종의 기업법률 자문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지분 분쟁, 투자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문제 등 스타트업에 특화된 이슈들을 주로 다루면서 해당 분야 관련 콘텐츠를 블로그와 유튜브에 주기적으로 올렸죠. 그러자 해당 업종에서 인지도가 높아져 1인 변호사 사무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스타트업 행사나 네트워킹 모임에 초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뢰도 대부분 관련 분야에서 몰렸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스타트업이라면 이 변호사가 딱 맞아라는 구전 효과가 퍼지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세무사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무사는 1인 기업 전문을 내세워 프리랜서나 창업 초기 대표들이 겪는 세무적 고민을 대대적으로 공략했고요. 보통 세무 분야는 법인 사업자를 상대하거나 대형 기업을 자문해주는 것이 이익률이 높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 세무사는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1인 기업의 세금 문제, 경비 처리, 절세 팁 등을 상세히 제공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땡땡땡 세무사가 딱이야 라는 반응이 퍼지자 점점 더 많은 혼자 일하는 창업자와 1인 기업들이 문의를 해왔고 이로써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죠. 많은 전문 자격사들이 분야를 한정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변호사, 세무사 생존 전략에서 반복해 강조하는 건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점입니다. 각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력은 매년 늘고 동시에 접근성도 높아져서 고객들은 누가 진짜로 내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인지 늘 꼼꼼하게 따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뭐든지 다 한다라고 아무리 애쳐봤자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의 인프라와 경쟁하기가 너무 힘들죠. 반면 스스로 니치를 설정하고 그 분야에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갖추면 대형 조직도 커버하기 어려운 고객군이나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을 수가 있습니다. 범위가 좁은 만큼 포커스가 분명해지고 고객 입장에선 이 사람이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커집니다. 나아가 온라인 상에서 니치 키워드로 검색되는 확률도 증가합니다. 범용적인 키워드는 경쟁자가 워낙 많아 상위 노출이 어렵지만 특화 키워드는 상대적으로 덜 경쟁적이어서 SEO 관점에서도 유리합니다. 니치 시장을 공략한다는 건 처음에 조금 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건, 상담은 못 받는 게 아닐까라고 우려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전략의 핵심은 한 번 탄탄한 전문성을 쌓으면 주변 분야를 확정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가령 창업기업 자문을 주로 하는 변호사라면 그 안에서 투자 지분 분쟁, 지적재산권 문제, 인사노무 이슈로 자연스럽게 활동 분야가 넓어지죠. 개인 사업자 절세 컨설팅으로 시작한 세무사도 이후 사업자가 법인을 전환하거나 규모가 커질 때 계속해서 세무 파트너로 함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범용형 전문가보다 특정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고객들은 더 신뢰하죠. 한 분야에서 트랙 레코드를 쌓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이면서 깊이 있는 고객군을 만들어주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과 함께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콘텐츠 기반 브랜딩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형 로펌에도 밀리지 않는 변호사 세무사의 생존 전략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주요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사자 마케팅에서는 매월 초월반이라는 이름의 오프라인 집중 교육을 소수정예로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신청 양식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자 마케팅 스몰 자이언츠였습니다.